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을 제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과 함께 오늘 우리 국내외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고 경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라고 합니다. 예.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가요? 그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죠. 반도체 제조를 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데, 소재하는데, 그리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의견을 모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의견을 내야 되냐.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반도체 협회라는 이름으로 대변을 하죠. 뭐 정부에 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국회 얘기도 하고. 뭐 그 중에 이제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공동의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의 사업을 기획해서 협회가 추진을 해서 회원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과 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보다는 좀 못할 것이고 또 저희가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만큼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우리 전무님께서 뭐 소상하게 이것저것 다양한 의견들을 말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한국 반도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전무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는 식으로 편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고 있죠. 예,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게 아마 그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감산이라고 생산량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감산을 했으니까 작년 말부터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감산을 했거든요. 각 우리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을 제조하는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3개월 지나면 감산 효과가 시작되고 6개월 지나면 본격적으로 나거든요. 그러면 감산한다. 이러면 그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감산 효과가 나죠. 본격적으로. 두 번째는 최근에 챗 GPT라고 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행을 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최고 고성능입니다. 고성능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요. 제조 원가도 비쌉니다. 그리고 생산량, 전체 반도체 생산량을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감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그리고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서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챗 GPT를 운영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쓰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GPU가 혼자 일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만든 D램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이게 동업자예요, 둘이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리면 대한민국의 D램도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가니까. 잘 팔립니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높아지죠. 그것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조금 풀리고 있다는 거. 경기가 좀 풀리고 있다는 것도 시그널입니다. 챗 GPT 이야기가 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챗 GPT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무님 말씀대로 고성능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서야 뭐 움직이고 있는 시작인 건지 아니면 미리 이러한 챗 GPT 같은 게 나올 알고 뭐 몇 년 전부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지. 몰랐죠. 몰랐죠. 정작 미국도 몰랐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다른 기업들 다 준비했겠죠. 지금 엔비디아만 계속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 다른 기업들 알았으면 이미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걸 만들어서 준비를 했겠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챗 GPT가 나온 거고 나왔으니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GPU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GPU가 챗 GPT의 전용은 사실 아니었죠. 옛날에 게임 하다 보면 그래픽 해야 되잖아요. 그 그래픽을 운영하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GPU거든요. 갑자기 등단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후순위로 계속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는 후순위는 아닙니다. 챗
GPT를 실행하기 위한 GPU에 반드시 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엔비디가 워낙 작은 회사였으니까 작은 회사니까 갑자기 큰 거고요. 근데 이제 GPU의 다음은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준비하고 뭐 미국 기업들도 준비하고 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몰라요. 왜 모르냐? 네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해요. 이걸 사는 곳이 누구냐? 미국, 중국이에요. 네네. 근데 수요자는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은 수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자니까 공급 조절은 쉽지 않습니다. 감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산합니다. 근데 그러면 수요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수요자잖아요. 수요자가 미국, 중국,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 거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부터 올라가겠지.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를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가가 선반영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외국인은 우리보다 수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산다. 이러면 메모리 가격이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답답해요.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이제 임원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부분 이제 상장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이 모이게 되면 요즘 우리 반도체 주가 안 올라가서 걱정인데 요즘 올라가서 걱정인데 주가 얘기도 좀 하는 편이십니까? 하죠.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진은 주주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주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주가 떨어지면 임원 잘려요. 그래요? 그럼 모여서 어떻게 주가를 방어하냐? 뭐 이런 게 고민이죠. 특히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는 당연히 주가를 방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98,000원에서 5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좀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임원진 분들도 주가 걱정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네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한 2.5배 커요. 네, 기본적으로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해봐야 D램, 낸드 플래시입니다. D램은 아까 이제 연산 장치 CPU나 GPU 옆에 붙어서 같이 연산을 해주는 게 D램이고요. 낸드는 USB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GPU, CPU, 뭐 통신하는 거, 또 뭐 센싱도 다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2.5배 크다. 예,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다. 그걸 다 할 수는 없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접근성 자체가 좀 그렇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첨단도 있고 첨단 아닌 것도 있어요. 첨단으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경쟁이 심하죠.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첨단 아닌 걸수록 경쟁이 덜합니다. 덜하기는. 덜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가 떨어지겠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간다? 좋은 일이지만 경쟁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제품 뭐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제조를 잘해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파트하고 제조를 하는 파트가 분리돼 있습니다. 업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하는 회사는 우리 뭐 요즘 우리 뭐 국민들 많이 아실 텐데 대만의 TSMC 제조 전문 회사예요. 그걸 우리가 파운드리를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 대만의 파운드리 TSMC 비즈니스 모델하고 같은 걸 삼성전자도 해요. 근데 대만의 TSMC 세계에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제일 잘해요. 삼성전자 두 번째로 잘하는데요. 1등, 2등이 거의 탑입니다. 우리 마라톤 뛰다 보면 1등, 2등 앞에서 둘만 뛰잖아요. 자, 뒤에 안 보여요. 3등부터 안 보여요.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격차가 1등, 2등까지는 또이또이한데 2등 뭐 이하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저 밑에 크게 차이가 나요. 못 조정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TSMC는 삼성전자보다 좀 앞에 있어요. 1등 그룹이지만 앞에 있습니다. 그 삼성전 쫓아가니까 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TSMC가 나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에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1등이 있으니까. 수율은 시간이 잡아줍니다. 경험을 쌓을수록 수율은 높아져요. TSMC 수율이 삼성보다 더 좋겠죠. 수익성도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도 그만큼 올라오니까 지금 3나노 양살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지났으니까 수율 괜찮아요. 근데 2나노로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2나노를 전환하는데 2나노를 전환하면 GAA라는 새로운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3나노부터 했지만 2나노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GAA 도입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2나노 가면 어떤 양상이 될지 잘 모릅니다. 뚜껑 까봐야 잘 되네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GAA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2나노부터는 기술적으로 앞설 수 있다. 뭐 규모만에는 안 돼. 규모만에는 TSMC는 시스템 반도체만 공장을 짓잖아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공장 짓지, 메모리 공장 짓지 않으니까 그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좀 2나노부터 앞섰으면 좋겠다. 앞설 수 있는 기회는 GAA를 3나노부터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데는 SK 하이닉스예요. 아까 GPU, 그렇죠. 그거 말고 인공지능 반도체 GPU잖아요. 네네. 짝이 날서가니까 GPU 잘 팔리면 메모리 DRAM 잘 팔려요. 실질적으로 혜택은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하는 기업의 경쟁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식은 못합니다. 독식은 못하고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의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죠. 자기들 그 서버에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해요.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가냐? 그렇죠.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냐? 또는 뭐 퀄컴퓨터 들어가냐? 뭐 애플게 들어가냐? 이게 이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해요.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신생 기업이 갖다 붙이려면 그거를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시제품 하나 만들려면 100억 듭니다. 근데 터지면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금 뭐 엔비디아도 초기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정말 큰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타트업 주로 스타트업들인데요. 뭐 사피온이나 리벨리온이나 그다음 프리오사 이런 회사들 상장 안 했어요. 주식 못 삽니다. 주식이 있는. 주식 못 삽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투자는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회사들. 미국도 이런 회사들 많고 중국도 많은데 중국은 이제 뻗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쓰이는데 이제 모바일 또는 모빌리티. 모바일은 재미 많이 봤죠. 모바일 폰. 그거는 우리 정말 좋아요. 옛날에 처음 나올 때 1년밖에 안 썼잖아요. 반도체 이 내구성이 한 30년 갑니다. 근데 1년 만에 없어져요. 시장이 버리면 창출되죠. 반도체 입장에서는 모바일 폰이 굉장히 중요해서 시장을 견인하는데 2000년대 초반 때는 뭐 핸드폰이 뭐 엄청나게 나왔을 때고 하다 볼 때니까 지금은 안 바꾸잖아요. 막 5년씩 써요. 근데 이제 지금 모빌리티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엔진 자동차잖아요. 엔진 자동차는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최저 한 200개, 최고 한 700, 그리고 다 뭉쳐봐야 최저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원가가. 반도체가 첨단 기술인데 싸. 우리가 싸게 만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지.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싸게 만들게 싸게 사서 반도체 기중한 걸 몰라. 모르니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한때는 부족했잖아요. 그게 반도체 기중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잖아요. 그럼 전기 자동차가 되잖아요. 자율주행 기능이 가면 반도체가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2,000개가 들어가요. 지금의 내연기관의 차들보다 차보다 훨씬 더 많은 2,000 개수는 2,000개인데 문제는 자율주행 기능이니까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부가가치가 좀 창출되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하고 엔진 자동차가 다른 게 엔진 자동차는 기계 장치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자 장치. 그렇죠. 우리가 모바일 폰이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전기 장치에 그냥 움직이기만 해요. 그게 모빌리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2,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은 기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10배 이상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모빌리티가 견인한다. 그리고 그 시발은 자율주행 기능의 전기 자동차다. 그 다음 로봇으로 간다. 뭐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너무 오래 써. 그것도 이렇게 10년으로 이렇게 단축하든지 20년 이상 쓰니까.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니까 그걸 오래 못 써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계속 갈아야 되니까. 내연기관보다 훨씬 많이 들긴 하겠네요. 내연기관은 뭐 계속 그냥 뭐 기름만 넣으면 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전자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전자장치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냉장고, TV와 같은 이제 전자산업으로 구분이 되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인터넷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이제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 고작 해봐야 1% 2%대인데 앞으로 향후 5년만 보더라도 한 30% 4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게 너무 빠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향후 5년만 되더라도 그래도 30% 40%까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싶은데. 핵심이 뭐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동차도 전자제품화 되면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남들 쓰던 반도체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차별점이 없어집니다. 전자장치가 다 그렇잖아요. 차별점. 근데 기능이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자동차는 싸게 만들면 되는데 전기 자동차는 싸게 만들어도 될 일은 아니고 차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도체는 스스로가 만들어 써야 된다. 그건 좀 여담인데 전무님은 이 반도체 산업에 계속 일생을 이제 당오신 분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이제 올해 나이 이제 41, 83년생인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제품은 소니. 무조건, 예.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무조건 소니였고, 불과 15년, 20년도 안 걸리고 한국의 전자산업이 세계의 이 브랜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전자제품 쓰는데 우리 소니 안 쓰잖아. 다 삼성전자, LG 이쪽 라인들 다 쓰지. 좀 그런 걸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자 산업에 첨단을 했다, 반도체를 했다. 네. 그리고 방막 디스플레이를 했다, 네. LCD를 했다. 네. 따로 올 데가 없잖아요. 반도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지, TV에 이 패널 우리가 만들지, 다 만들잖아요.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처음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었죠. 미래 먹거리와 예. 함께 삼성전자는 라디오 TV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네. 라디오 TV 시장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다.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건 말도 안 되지.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물론 저는 그 시대를 뭐 살아보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 볼모지 아니었습니까? 그 산업 자체가 이 나라에서 거의 볼모지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올라온 데까지 이게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먹거든요. 훌륭한 인재, 그렇죠. 그리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성실함. 밤새 일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근면 성실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뭐 주 6일, 주 7일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경제를 이끌었었는데 문과 취업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문과 뭐 은행, 네. 뭐 회사도 경영학하면 이제 할 그렇죠, 때만 그렇죠. 요새는 다 이과입니다. 그리고 공대 많이 가요. 그래요.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기한 이유는 뭐냐? 네. 공대에 와서 반도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일 똑똑한 애들은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아, 똑똑한 애들은 그대로. 역시 의대 가면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쪽에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한다면, 국가를 위한다면, 우리 경제잖아요. 네. 국가라는 국가의 부라는 게 경제고, 우리 경제에서 수출 산업이 부호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지금 의사협회에서 올 텐데. 아니 업적으로 항상 대변하니까. 서비스업으로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부의 창출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의사보다 더 낫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산업으로 와라. 산업으로 오는데 이 산업에서 글로벌로 탑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반도체다. 배터리다. 그렇죠. 뭐 배터리 가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 둘 중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예도 갖고 부도 가질 수 있다. 우리 예,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 좀 부모님한테 말고 젊은 사람들 말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 아, 참.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자율주행 기능의 전기 자동차로 가면 반도체를 직접 만들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잖아요. 그걸 알지 않았나, 지금에서야. 근데 뭐 반도체를 현대 자동차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협력하지 않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부품 회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하는 기업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동안 자동차용 반도체를 안 했는데 네. 해야 돼요. 주력이 모빌리티로 가잖아요. 그건 자동차입니다. 그럼 자동차로 하려면 자동차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로 윈윈, 상생의 그렇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좀 두 회사 다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오너들이 뭐 합의했으니까 그렇죠. 예, 실행력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좀 과시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 아니 해요 지금. 아, 그래요? 합니다.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뭐 갖다만 대면 종합주가가 뚝뚝 떨어져요. 아니 그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만 떨어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왔는데요. 올 초에 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한테는 네. 한 3월쯤 되면 네. 반도체 주식을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올해 3월쯤 되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4월부터 오르더라고요. 4월부터 오르긴 했죠. 근데 그렇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딱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래서 3월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냐. 지금 사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저도 좀 샀긴 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아니 그러면 과연 전무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죄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업들만 있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다 반도체 줍니까? 다른 거 사면 종합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 반도체 쪽만. 민폐예요. 민폐. 그래서 반도체 회사, 반도체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투자하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엄청 사잖아요. 네. 정작 우리 그 투자 회사들은 못 샀을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외국인 사고 우리나라 투자해서 사고 그다음 개인이 개인들이 사고 사고. 쫙 하는데 저는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지금 않았다. 늦지 않았다. 반도체 쪽. 지금 사도 지금 우리가 반등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반등은 아마 3, 4분기 될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쭉 가다가 최악의 지금 시기는 지났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반도체 시장도. 최악은 저점이 최악이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최저 아파트 가격 최저일 때 아파트 사잖아요. 근데 최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이? 네,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주식의 최저는 지났어요. 그렇죠. 주식. 우리는 메모리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지. 네. 지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메모리 반도체. 근데 뭐 우리가 개인이 사서 옷 딱 팔아요. 못 팔잖아요. 그 우리 업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식 사는 일이에요. 주식 사는 일인데 이 주가라는 게 메모리 가격 최저점의 6개월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주가의 최저점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최저점이 옵니다. 오는데 최저점이 오면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1, 2년 정도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등락은 있겠지만 사도 묻어놓고 1년 뒤에 뜯어보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2차 전지하고 뭐 그러면 반도체 라인으로 싹 포트를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해서 가져가야 되겠네. 미국, 중국 이랬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잖아요. 네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릅니다. 반도체를 놓고 보면. 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제조를 놓고 협력국이에요. 우리는 반도체 제조실을 구축할 때 미국의 장비를 씁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 미국이 협력을 안 하면 우리는 제조시설 구축을 못 합니다. 만들잖아요? 네. 그럼 한국과 중국은 수요와 공급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고 중국이 그 반도체를 갖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계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네. 줄타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요? 줄타기 와서 어느 쪽으로 기울면 우리 망해요. 중국 쪽으로 기울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못 만들어. 중국이 주고 싶어도 못 줘. 미국 쪽으로 기울잖아요?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패권 경쟁? 뭐 우리하고 관계가 우리가 뭐 개입해? 개입할 것도 없고 눈치 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충실하면 돼요. 이게 3국이 3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3국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은 경쟁할 수 있습니다. 패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은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은 2019년 7월 이전에 산업의 공급망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게 뭐 공산이든 민주든 뭐든 사회주든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인류가 제조 산업의 이 가장 효율적인 제조를 통해서 혜택을 입게 하는 게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내가 뭘 만들려면 제일 싼 거 갖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 그리고 제일 싼 걸 인류에게 공급해.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싸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면 국경이 없어야 돼요. 국경이 없이 지냈고 가끔 무역 분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국경이 없어서 제일 좋은 생산성을 갖고 인류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9년 7월에 일본 수출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가 산업에 개입했어요. 그렇죠. 이런 공급망이 깨집니다. 피해는 누가 보냐? 인류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산업에 정치가 개입하나 국가가 개입하면 민수산업에서 그러면 피해는 그 나라의 국민 또는 인류가 본다. 이겁니다.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근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둘 다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인데 이걸 한국과 미국이 같은 민주국가라서 이쪽 편을 들어주고 한국 민주 이대고 올리기가 다르니까 편 들어주지 말자라는 개념 자체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정치 외교는 가능해요. 국방도 가능해요. 산업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나 정치 외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프레임 안에서 이걸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장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미국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예, 연장됐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낸드나 또는 D램 공장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만든 제품이 줄어요. 예, 줍니다. 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려면 장비가 가야 되는데 대중 수출 통제 제도가 중국 내에 있는 제3국 기업한테는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10월달까지. 그게 좀 연장이 돼야 우리도 장비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입장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지금 미국에서. 입장 안 나왔고 저희가 이제 한국 정부 그렇죠. 또는 미국 정부한테 요청은 했습니다. 유예돼야 된다. 푸시를 좀 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 미국이 좀 가까워졌잖아요. 예, 뭐 감안하겠죠. 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유예가 안 된다 그런다면 또 유예가 안 된다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서지는 않아요. 이게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거 맞춰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예, 되겠네요. 준 만큼 그 나머지 이 공장을 뭘로 쓰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 쓰긴 해요. 뭘로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는데 이제 D램 낸드를 생산할 수는 없죠. 그건 최첨단만 할 수 있으니까 D램 낸드 못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뭐 개조해서 쓰든지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을 D램 철수해서. 공장,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 SK하이닉 공장은 동남아 안 갑니다. 아, 안 갑니까? 못 가요. 어. 예. 동남아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 공장은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기술이 그 나라로 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동남아로 가는 산업들을 보면 인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반도체 제조는 인건 비중이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줘도 괜찮아요. 인건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 한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근데 다른 건 뭐 동남아로 가든 뭐 배터리 같은 건 미국으로 가든 이러잖아요. 한국 내 부가치가 창출된다. 반도체 지원법이요. 장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거기에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일단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뭐 기업뿐만 아니고 미국의 연구하는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설을 구축하면 그 다 고객이 미국 기업이에요. 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손해 아닙니까? 안 받으면?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이건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술 유출이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미국 제3국의 기업이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인텔,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곳은 TSMC, 삼성전자, 인텔입니다. 근데 뭐 기술도 보여주고 회계장부 보여주고 이제 뭐 계산하려고 그 사람 다 돈 주니까 얘 얼만큼 줘야 되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금 나눠 갔대. 기대 수익의 초과 이익분 나눠 갔지. 뭐 그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뭐 보여달래. 그래서 우리의 요청 사항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가져가서 또는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보안은 유지해달라. 보안은 유지해달라. 그리고 기대 수익의 초과 이익분 쉐어하는 문제는 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율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 율을 정할 때 기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밤나라 배나라 다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반도체를 갖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뭐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고 뭐고 하지만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기술을 보여달라고 회계장부 까라고 하고. 제가 친미 성향은 아닌데요. 굳이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돈 준다고 하니까 아무 마음이 너무 순진했지. 그렇죠. 설마 이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아니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건이 달라지니까 기대하고 다른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순진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금이 들어가는데 아마 한국 정부가 똑같아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뭐 주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 그냥 주는 거면 뭐 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한다면 굳이 우리는 통 큰 지원을 원했는데 통 큰 지원은 아니었다. 그렇죠. 요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붕괴나 뭐 우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가장 불리한 기업은 TSMC. 아 그래요? TSMC잖아. 왜? TSMC가 삼성보다 좋은 그렇지, 기술을 더 갖고 이익이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이익도 더 많이 남겨. 어. 돈 가져가도 TSMC 더 많이 가져가겠지. 네. 그리고 기술 뭐 유출되면 TSMC 훨씬 손해 보겠지. 그러니까 TSMC 욱해서 뭐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우리는 네. 뒤에서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흥분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흥분 안 해도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에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다. 우리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미국에 공장 지어달라고 이제 대만에 요청했죠. 한국에 요청했죠. 그렇죠. 하면서 제일 먼저 온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대만 먼저 대만 뭐 갈 수도 없겠지만 삼성전자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우리 참 자부심을 느껴야 돼.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 그것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기업 와서 미국에 공장 좀 지어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필요해요.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필요합니다. 왜? 거기는 그 삼성전자나 SK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큼 안 되거든. 그리고 TSMC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유해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좀 봐야 되겠네요. 유해도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예, 노 코멘트입니다. 네. 그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주국 처음 태생할 때 반도체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제품 장비 같이 있었잖아요. 일본은 얼마 후에 일본도 반도체 제조 공장 만들고요. 소부장 다 만들었어요. 같이 경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별 차이 없고요. 1980년대 네. 일본이 전자제품 잘 나갈 때 그렇죠. 소니를 필두로. 반도체가 미국보다 더 잘 갔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가서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좀 위축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기술력 차이 없다. 단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반도체 공장을 일본과 미국은 짓지 않았다. 생산성 때문에. 그 성실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훨씬 뛰어나니까. 한국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어. 또 TSMC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포기한 반도체 제조 시설을 한국과 대만이 지어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30년 동안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반도체 제조를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이제서야 다시. 이제서야. 왜? 이건 생산성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이 없으면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이 없어진다. 첨단 IT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도 첨단 IT 제품 그렇죠. 없어져요. 그냥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저력 그 세 군데 중에 저력이 가장 높은 것은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 네, 일본이 동양권이잖아요. 네. 일단 좀 성실해. 이게 우리가 GNP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지만 우리도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근데 물가는 우리보다 싸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력이 있다. 세나 미국, 유럽, 일본을 비교하면 또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그럼 자기들 장비 갖고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소재 넣어서 운영하면 돼요. 그리고 제조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 제조 기술을 미국이 만들어줘요. 제조 기술 미국 IBM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잘 구축되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이 아까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앞으로는 반도체 제조의 경쟁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반도체 제조의 규모입니다. 네네. 반도체 제조의 규모의 경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제조 시설에. 우리도 계속 투자해야 돼요. 우리 몸짓을 불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짓을 불려서 정말 한 방이 필요할 때 가서 한 방을 해야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메가 클러스터 네. 설립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유망 분야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다가 네.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안 좋은 순서대로 보면 네.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조. 그 다음 안 좋은 분야 장비. 장비. 그 다음 안 좋은 분야 소재. 소재. 세 분야로 나누면 이렇게 안 좋아요. 순서를 보면. 근데 좋아지면 요대로 순서가 그렇죠. 제일 안 좋아진 것부터. 순서가 네. 제조, 제조. 장비, 장비. 그리고 소재 순으로 갑니다.
제조는 좀 많이 예, 올라서 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조는 좀 올랐고 예, 장비는 예, 예. 장비 보다가 소재 보면 돼요. 소재 보면 되는데 뭐 네. 그거야 누가 무슨 기업이 좋다 이거는 그렇죠. 흐름이 그러면 그렇죠. 뭐든 사도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쪽쪽 찾아서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시청자분들. 주가 전망 매우 밝습니다. 매우 밝다. 매우 밝다. 지금이 잠깐만 현재 오늘 촬영 기준으로 얼마야? 삼성전자가 6월 10일 기준으로 78,000원인데 매수 관점입니까? 매도 관점입니까?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입니까? 예, 78,000원. 그 밑에 자막하느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누가 해라? 시청자분들이 해라. 근데 제 생각도 7만 원 초반 구간이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죠. 추세는 상승 추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면 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기준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기준으로 네.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면 네. 최소 한 1, 2년은 간다. 죄송해요. 예, 예. 일단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 게 맞고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미 BM이 좀 이끌어주는 게 맞고 올라가면 좋죠. 너무나 좋죠.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밝아요. 예,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때쯤 들어오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 못하고 훅 들어와 그렇죠. 버렸거든. 빨리 들어왔죠. 훅 들어와서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뭐 놓자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인공지능 좀 덮어 놓자 그렇죠. 했는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맛을 들였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걸 반도체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반도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가잖아요. 네.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되잖아요.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뭐 반도체가 엄청 쓰이는 거죠. 시장은 좋다. 앞으로 밝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공급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좋아진다. 예,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네. 회사인데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요. 좋아져야 돼요. 소부장들이 좀 받쳐줘야죠. 좋아져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네. 미국이나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가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우리가 그걸 갖다 썼어요. 갖다 쓰는데 갖다 쓰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왜? 그 사람들도 공장 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돼요. 네,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전자, SK가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좀 많이 좀 푸시를 해줘야죠. 예, 지원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주고. 예, 지원 많이 해서 도와줘야 돼요. 소부장이 또 살아야. 예, 소부장의 소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많이 도와주시고, 정부 많이 도와주시는데 국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그러면 소부장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네. 예.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제1 효자 산업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K배터리가 요즘 굉장히 올라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반도체보다는 1등 산업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되게 많은데 이건 공생관계로 좀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동생보다도 네.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2차 전지는 크잖아요. 뭐 자동차에 들어간 게 크고, 뭐 모바일 들어간 게 이만한데, 네. 반도체는 요만해요. 한 개 1,000원짜리예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설사 2차 전지의 규모가 반도체를 넘다 하더라도 네네. 그걸 비교해서 니는 1등이지 2등이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다르잖아요. 우리는 최말단인데 네. 최말단이 이게 작아, 싸. 네. 이거 2차 전지만큼 만들려면 뭐 이만큼 이 배터리니 원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하나 팔면 우리는 1,000개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네. 그거 비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니까 저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보다. 반도체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뭐 메모리, 빈메모리, 뭐 소재, 부품, 장비 등등 반도체라는 큰 용어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도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좀 무엇인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 많던데요. 그렇죠. 예, 저도 유튜브 그 많아요. 답변을 지금 그 답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유튜브 저도 지금- 들어가면 네네.
쉽게 요새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안 봅니다만 있더라고요. 네. 책도 있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들 찾아보게 되면 반도체가 무엇인지 정말 요약해서 쉽게 그림 설명으로 되어 있는 좋은 강의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다가가는 방법. 반도체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계 안에서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웠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1등 오랫동안 안 했겠죠. 그렇죠. 예, 어려워야 돼. 지금부터 더 어려워야 돼. 그래야지 네. 아까 말했던 1위와 2위는 또이또이하지만 3위부터 격차가 확 나서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올 생각을 못하게 해야죠. K배터리 저번에 박순혁 이사님도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K배터리 수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중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네. 반도체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사도 네네. 자기들이 이걸 갖고 전자제품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해요.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이에요. 전 세계 펄쩍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예. 그리고 전체의 경기 흐름을 봐야 되고요. 지금 경기가 어제 KDI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좀 올라갈 거다. 예. 이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아니 순서는 반도체 제조, 네. 장비, 소재. 제조 장비 예. 소재 쪽으로. 근데 이게 이 안에서 이거 도는 거잖아요. 네네. 안 돌려도 돼. 이 전체가 같이 움직여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이 이게 먼저 움직여. 가냐 저게 먼저 가냐 예.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2차 전지랑 움직이는 게 흐름이 비슷해요. 2차 전지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반도체 쪽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숫자가 네. 이게 성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포고요. 네네. 지금 최첨단 쓰는 게 5예요. 네네. GPU나 네네. 또는 인텔의 최첨단 CPU 쓰는 게 5입니다. 네네. 예, 5인데 이거는 지금 초기라서 가격 안 떨어지죠. 예, 가격 안 떨어집니다. 근데 유망하긴 하죠. 예, 앞으로 많이 쓰겠죠. 뭐 GPU가 앞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또 인텔의 최첨단 CPU도 많이 써야 돼요. 네네. 써야 되니까 당연히 DDR5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네. 주력이 되면 네. 우리 삼성이나 SK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생산량이 떨어져요.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이 DDR4보다 같은 공장이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요와 공급의 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법칙에 의해서 네. DDR4에서 5로 바뀌면서 예. 그래서 이 자체도 이 DDR5가 많이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면 네네. 당연히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DDR5 주목해야 될 관련주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자 공부하세요. 이거는 전무님이 뭐 이거 종목 저거 종목이라고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각자 공부를 해서 좀 DDR5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모든 질문을 끝났네요. 오늘 저에게 다 이제 시청자들이 남겨준 질문.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좀 추가한 질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작진들이 좀 집어넣은 질문을 했고, 질문이 좀 개수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우리 안기현 전무님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괜찮다. 좀 어려운 시절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뭐 주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오고 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8월 달에나 9월 달에 강연회를 강남에서 제가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해가지고 좀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그때 시간이 또 되신다 그런다면 혹시나 되신다면 오셔가지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1시간 정도만 더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 총평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네. 이게 그 제조 산업에 있어서 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네. 산업이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부의 창출에 최고의 기여도 그렇죠. 했고 네. 현재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한국의 제조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 첫 번째. 네.
근데 그걸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인력, 네. 좋은 인력들이 많이 와서 공급이 돼야 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전무님을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는 투자, 잃지 않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